당신은 지금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운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고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꺼내놓으려는 이야기는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살면서 직접 목격한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이 직접 겪었던 아주 오래되고 아주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75살이던 시절 우리 동네에 박씨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운동복을 챙겨 입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씩씩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몹시 부는 날도 심지어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칭찬했습니다. 박 씨는 정말 대단해. 저렇게 꾸준히 하니 오래 살겠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유난히 기온이 뚝 떨어진 날, 박 씨는 평소처럼 새벽길을 나섰다가 골목 한 귀퉁이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심혈관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 박 씨는 2번 다시 새벽 운동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쓰러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그때 깊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는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노년의 몸은 젊은 날의 몸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지 않은 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은 때로 가장 성실한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강인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 찬 공기 속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맑은 공기가 몸에 이롭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저는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당신의 몸에 맞는 믿음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80살이 되던 해 스스로 새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상쾌했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아무도 없는 길, 내 발소리만 들리는 그 정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걷던 중에 갑자기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몸이 더 이상 30살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온이 낮은 새벽 공기는 우리 몸의 혈관을 갑작스럽게 수축시킵니다. 젊은 사람의 혈관은 그 수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혈관은 다릅니다. 이미 탄력을 잃은 혈관이 차가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독 추운 겨울 새벽에 노인들의 심혈관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부지런함이 때로는 몸에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함정이 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로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속이 가벼워야 몸이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노년의 몸에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시련을 줍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6시간, 7시간 혹은 8시간 동안 혈당은 조용히 내려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혈당은 더욱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지럼증입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발이 휘청거리고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넘어집니다. 노년의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뼈를 부러뜨리고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고 때로는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공복운동 한 번이 그 긴 비극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후로 운동 시간을 바꿨습니다. 아침 8시 이후 간단하게나마 무언가를 드신 뒤에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포기했지만 대신 내 몸이 안전해졌습니다. 새벽은 새들의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몸은 천천히 제 속도로 깨어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함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몸이 준비되지 않은 시간의 부지런함은 때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내가 5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들을 무시하고 그저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대가를 치릅니다. 내 오랜 제자 중에 이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8살에 은퇴를 한 그는 건강관리에 무척 열성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빠른 속도로 걸었고 같은 나이 또래 중에서 자신이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는 내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걷습니다. 이 정도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무릎은 뭐라고 하는가? 그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이 씨는 무릎 수술을 3번째로 받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속보, 즉 빠르게 걷는 운동은 젊은 시절에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높이고 체중을 조절하고 기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은 서서히 닳아 없어집니다. 허리 디스크는 수분을 잃고 얇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빠른 걸음으로 반복적인 충격을 가하면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관절을 향한 조용한 폭력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은 천천히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이든 몸에 맞는 걷기의 속도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속도가 적당한 것입니다. 숨이 차서 말을 이어가기 힘들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편안하게 꾸준히 걸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의 근육은 차갑고 굳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아직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이면 근육과 인대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한 번의 손상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미세 손상은 쌓이고 쌓여 만성염증이 되고 결국 어느 날 격렬한 통증으로 돌아옵니다. 준비 운동은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부드럽게 풀고 발목을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 이 단순한 10분이 당신의 관절을 몇 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어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몸을 먼저 깨웁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이 나에게 가르쳐준 규칙입니다. 30살의 몸은 도전을 원합니다. 그러나 70살의 몸은 존중을 원합니다. 빠른 길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 감사하는 방법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걸음이 아닙니다. 더 오래 걸을 수 있는 무릎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잃습니다. 머리카락도 잃고 기억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는 것들 중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증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물을 필요로 하면 즉각 신호를 보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 입안이 바짝 마르는 느낌, 그 신호는 명확하고 강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신호가 점점 흐릿해집니다. 몸은 분명히 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뇌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탈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몸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세월이 흐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는 내 평생의 반려자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아내는 평생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실에 한 번 크게 한 적 없이 나보다 더 씩씩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지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도 있었고 마시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물을 마셔야 해. 목이 안 아파도 마셔야 한다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내는 산책을 마치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벽에 기댔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내가 운동을 나설 때마다 물병을 직접 챙겨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작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탈수는 소리 없이 옵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은 땀을 통해 수분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노년의 몸은 젊은 몸보다 수분을 더 빨리 잃고 더 천천히 회복합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혈액이 짙어지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고 몸 곳곳에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는 어지럼증이고 구역질이며 심한 경우에는 실신입니다. 그리고 실신은 곧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운동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물을 마시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물을 마십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 마시는 물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수분 보충은 운동 전에 시작되어야 하고 운동 중간에도 조금씩 이어져야 하며 운동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도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십니다.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드십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고 마십니다.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된 후에 느끼는 신호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몸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몸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아주 작고 조용한 선택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마십시오. 마시고 싶지 않아도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생각에만 갇히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은 그 책의 세계만이 전부라고 믿게 됩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정신이 그렇듯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똑같은 운동만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서서히 아주 조용히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최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같은 공원을 같은 코스로 같은 속도로 같은 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체중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자꾸 걸렸습니다. 몸의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허리 한쪽이 자꾸 당겼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근육만 계속 쓰고 나머지 근육들은 계속 쉬었네요. 전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성실하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몸은 600개가 넘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걷기는 그중 일부만을 사용합니다. 매일 걷기만 반복하면 걷기에 사용되는 근육은 강해지지만 나머지 근육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 불균형은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고 척추의 정렬을 흐트러뜨리며 결국 통증과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놓이게 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고 사소한 바이러스에도 쉽게 쓰러지게 됩니다. 가장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가장 자주 아프게 되는 역설, 이것이 바로 단조로운 반복이 만들어내는 함정입니다. 나는 정원을 가꾸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작은 뜰을 돌보며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한 종류의 식물만 심어놓은 정원은 처음에는 풍성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토양은 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만 계속 내주다 결국 그마저도 고갈됩니다. 다양한 식물이 함께 자랄 때 땅은 살아있고 정원은 오래 유지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를 하는 날이 있으면 스트레칭을 하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균형 훈련을 하는 날이 있으면 가볍게 쉬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몸이라는 정원을 한 가지 씨앗으로만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면역 기능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운동은 적당히 할 때 면역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단조로운 운동은 오히려 몸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면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피로하게 만들고 정작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워야 할 때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이든 몸은 강한 자극보다 다양하고 부드러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면역을 지키는 방법이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성실함은 분명 미덕입니다. 그러나 성실함이 지혜를 동반하지 않을 때 그것은 때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려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에게 다양함을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몸은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찬 공기, 빈속의 운동, 지나친 속보, 준비 운동의 생략, 수분 보충의 소홀함, 그리고 단조로운 반복, 이 모든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무너뜨리는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두려움만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멈추게 만들고 멈춤은 또 다른 종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의학 교과서에서 가져온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90살에, 100살에,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직접 몸으로 익히고 다듬어 온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운동은 아침 8시 이후에 시작하십시오. 해가 충분히 떠오르고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간 후에 몸을 움직이십시오. 계절이 바뀌어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9시, 10시까지 기다리는 것도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몸이 자연의 리듬에 따라 스스로 깨어나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운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사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무언가를 드십시오. 거창한 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바나나 1개, 따뜻한 죽 1그릇, 혹은 작은 빵 1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복의 몸은 연료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차라도 기름 없이는 달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준비 운동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10분 반드시 몸을 먼저 깨우십시오. 어깨를 천천히 앞뒤로 돌리고 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기울이고 허리를 살살 풀어주고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십시오. 이 동작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분이 당신의 관절을 수년 더 지켜줍니다. 나는 이것을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날도 어떤 이유로도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속도입니다. 걸으면서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혼자 걷더라도 속으로 천천히 시를 읊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몸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속도를 줄이십시오. 목표는 오늘 하루 가장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걸을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수분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물 1컵을 마시십시오. 운동 중간에 조금씩 마시십시오. 운동이 끝난 후에도 마시십시오. 목이 마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시계를 보고 마십시오. 20분에 한 번 혹은 30분에 한 번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몸에 공급하십시오. 물은 노년의 몸에서 혈액을 맑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재료입니다. 가장 값싸고 가장 쉽고 그러나 가장 자주 잊히는 것,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다양함입니다. 걷기를 하는 날이 있으면 다음 날은 스트레칭 위주로 보내십시오. 그 다음 날은 균형 훈련을 해보십시오. 한 발로 서기,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고 까치발로 서기. 이 단순한 동작들이 낙상을 예방하고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며 몸 전체를 고르게 깨웁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남겨두십시오.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회복이 없으면 강해짐도 없습니다.
7번째,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유난히 피곤하다면 운동을 줄이십시오. 관절이 평소와 다르게 아프다면 그날은 쉬십시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의지로 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후에는 몸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몸과 대화해야 합니다. 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쉬라고 하면 쉬고 오늘은 천천히 가자고 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100살이 넘도록 이 원칙들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운동기구도 값비싼 보충제도 특별한 비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온 것 뿐입니다. 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오래 삽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75살이던 시절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했던 박씨, 새벽마다 어둠 속을 걸어 나가던 그 사람, 한겨울 차가운 골목에서 쓰러졌던 그 사람, 여러분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씨는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이른 새벽을 달려나갔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9시 햇살이 충분히 따뜻해진 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속도도 줄였습니다. 예전처럼 씩씩하게 팔을 흔들며 걷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주변의 나무를 바라보고 이웃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걱정했습니다. 박 씨가 많이 약해졌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나 박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걷기 위해 걷는 게 아니야. 살기 위해 걷는 거야. 그 후 박 씨는 11해를 더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빠르게 걷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걷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100년의 세월 동안 몸으로 배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해온 존재입니다.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고 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으며 두 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몸에게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지고 몸과 함께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이듦의 지혜입니다. 찬 새벽 공기 속을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운동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은 시간에 천천히 나서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드시고 나서 움직이십시오. 몸을 충분히 깨운 후에 시작하십시오.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십시오. 오늘과 다른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쉬자고 하면 기꺼이 쉬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내가 105해를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진실한 운동의 철학입니다. 삶은 정복해야 할 산이 아닙니다. 삶은 천천히 걸어가야 할 오솔길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도 두 발로 걷고 있다는 것, 오늘도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이미 충분한 삶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강인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하고 따뜻한 오후, 그 오후의 햇살 속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그 오후가 닿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